오늘은 그 고용지원금 특강을 할 건데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1 시간 안에 끝내고 질문과 답변을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끝날 때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도 이게 보통 한 4 시간 정도 강의하는 분량이거든요. 4 시간 정도 분량을 1 시간에 담은 거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요점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강의는 어 아마 그 적으실 저기 나중에 강의 안 받으시겠지만 질문을 좀 필기해 놓으셨다가 살짝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강의는 전통적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일단 진도부터 나갈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아래 상황별 고용지원금을 구분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근로자를 새로, 지금 있는 직원들 외에 추가로 새로 고용할 생각이 있다. 요렇게 해당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가 연장 근로를 단축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요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이다. 해외에서 생산을 하다가 다시 유턴해서 국내에서 들어온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그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네. 요렇게 됐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네, 요렇게 됐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죠. 그다음에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이제 그 청년을 새로 뽑았을 때 그 청년이 오래 근무하기를 바라는 그런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그런 회사에다가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거예요. 고용 위기 지역이 광양, 그다음에 목포, 군산 요런 데인데요. 조선소가 많은 곳. 여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예, 요런 기업 대상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될 내용 되게 많죠. 아래 상황별 고용지원금을 구분하고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케이스,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있는 직원 외에 추가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였고, 지금 근로 중인, 지금 재직 중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할 때 사업주들이 베풀어 주는 혜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알아볼 거예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 근로기간 단축을 부여했다. 그래서 임신한 산모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90일을 줬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전 산후 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예, 그 석 달 동안 그 육아휴직을 가면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다.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있죠. 수습 직원이었다가. 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그래서 주 40시간인데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 그거를 뭐 36시간이나 32시간으로 줄이려고 한다. 이런 근로자가 있으면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는 근무자가 있다. 그래서 원래 아침 9시 출근인데 일주일에 2, 3일을 11시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한 7시쯤 출근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출근 유연근무제를 탄력근무제를 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취업 규칙에 회사의 정년을 정해놨어요. 이제 55세 아니면 60세로. 그런데 60세가 넘은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을 고용했어요, 계속. 그럴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규에는 그리고 취업 규칙에는 분명히 60세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1세, 62세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나오는 그런 지원금 알아볼게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추가 고용이었고 두 번에는 고용 유지였죠. 세 번째는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해야 돼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하지 않고 휴업과 휴직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 감원하지 않고 휴업과 휴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 이런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사정이 어려워서 휴업, 휴직 수당을 못 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해. 그래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돼. 특히 이런 거죠.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인건비 이런 걸 주세요라고 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데 우리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령자를 위한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손잡이라든지 경사로, 계단 대신에 경사로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자리 함께하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설과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럴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요즘에 이거 많죠. 코로나라. 그래서 비대면, 재택근무, 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 투자가 좀 필요해요. 라고 할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알아볼 지원금을 장장 3페이지에서 걸쳐서 알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60분 뒤에 여러분들 요걸 보면 고용지원금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게 돼요. 추가 고용인지 고용 안정인지 고용 유지 지원금인지 이런 종류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혜택을 알아서 챙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승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양식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 있죠. 요건. 어떻게 하면 지원금이 나오는지 그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지원금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지원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다음에 직원을 고용하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